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토마토 박지연 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는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두 번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네 번째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다섯 번째는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여겼으나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이제 범죄가 되었어요. 한편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됐을 당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해놓았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또 이게 2023년 7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반의사 불벌죄의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요즘 이혼 사건으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로 연결돼서 선임 들어온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자 해서 이제 본가나 이제 혹시 처가 이렇게 직장 등에 찾아가서 얘기하자고 근처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은 또 이제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제가 앞서 영상에서 이제 저희 사건이 이혼 사건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가 같이 선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의뢰인분이 그 외도 사실을 입증하고자 해서 흥신소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럴 땐 이제 당사자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흥신소 사람이 쫓아다니는 건데 이게 또 스토킹 처벌로 받을 수가 있나요? 저기 흥신소에서 쫓아다니는 거는 네.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네. 저기 스토킹 법으로 처벌하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럼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흥신소에서 다닌 거는 그렇게 해서는 처벌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사자가 다녔다 하더라도 네. 몰래 다닌 거지 않습니까? 안 들키게. 예, 뭐 또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몰래 다닌 거고 지금 스토킹 법은 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르는 행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려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또 부근에 지켜본다든가 생활한 장소, 뭐 카톡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지켜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스토킹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다닌 거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스토킹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수집을 하려고 다니는 걸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정보 수집을 하러 다니는데 떡하니 앞에 서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스토킹입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 있어요. 몰라요. 저 사람이 나는 몰라요. 이거는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저 사람한테 불안감을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스토킹이 아니에요.
어차피 숨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날 찍는지 안 찍는지도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뭐 불안함이나 이런 거 네. 느낄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불안감을 주거나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행위가 되면 그때는 예전에는 이 스토킹법이 생기기 전에는 경범죄로 10만 원 뭐 이렇게만 처벌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만 나오더라도 2, 300 정도 나오고 반복되면은 또 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를 얻으러 가면 다 무죄다,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보를 얻으러 가는 사람도 이렇게 몰래 숨어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들켰어요. 들켰는데도 또 쫓아오고 하면 이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몰래 어떤 정보를 얻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날 따라다녔네, 이런 건 스토킹이 아니죠. 그런 거는 이제 사생활에 관한 그런 법률로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지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